자, 그러면 이제 2018년, 2019 학년도죠. 고2 3월모평 문학 두 번째 지문 10페이지 보면 됩니다. 10페이지의 두 번째 지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보니까 고전 소설이네. 고전 소설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발음이 좀 이상했다지. 자, 넘어가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서 보기가 있나 보니까 30번, 31번에 우리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기가 있는 것 같아. 먼저 30번을 보면 자, 뭐 윗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구조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할미와 이랑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나와 있고, 다음에 31번 보기를 보니까 요런데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 31번 보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숙향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천상계 한번 써볼게. 천상계에서 이미 인연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천상계 인연이 지상계로 내려와서도 계속 되는 거지. 여기다 이쁘게 니은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니은자 표시를 해줍시다. 자,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야. 그러면 주인공이 있겠네. 남자 주인공 한 명, 여자 주인공 한 명. 다음에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대. 그럼 어떻게 했어? 역경과 고난 같은 것들이 나오겠지. 다음에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준대. 자, 의지적인 태도 동그라미. 다음에 고난에 대처해 간다. 고난 동그라미. 고난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대처해 가고 결국은 징표에 근거하여 징표 동그라미 쳐봐. 징표에 근거해서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인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뭐인 거야? 징표를 보여주는 것.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이 작품에서는 할미와 이랑 요 두 인물이 최소 3번 만나겠구나라는 점과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표가 있겠구나. 여기에 주목해서 감상을 하면 되겠구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작품을 한번 볼 건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상상하면서 잘 따라와야 돼. 알겠지? 설명을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짚으면서 빠르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제목부터 보자. 숙향전. 자, 그러면 주인공 이름은 뭐다? 숙향. 당연하지. 홍길동전 주인공 누구야? 홍길동. 흥부전 주인공? 흥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숙향이라고 한 애가 여자 이름이니까 아마도 여 주인공일 것이다.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30번 보기였나요? 30번 보기에서 할미와 이랑 어쩌고 나왔는데 그 이랑이란 애가 3번이나 만날 정도면 얘가 주인공이겠지? 어쩌면 남 주인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보겠습니다. 노옹이 졸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노옹이 나왔어. 노는 뭐야? 늙었단 얘기지. 다음에 옹은 뭐야? 할아버지한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노옹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보자. 졸고 있었대. 졸다가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누구한테 시키나 봐. 자, 하여 생이 종일토록 노옹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생이라고 하는 데가 나왔습니다. 생이 발바닥을 부볐대.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더니 노옹이 깨어나서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그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랫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서로가 존중을 하고 있는데 노옹이 할아버지니까 나이가 좀 많은가 봐. 그래서 뭔가를 시키고 있죠. 자, 그대를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하고 후토부인께 물으니 후토부인께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위에다가 써볼게. 후토부인께 물어보니 마고할미가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서 산다 하기로. 자, 그럼 마고할미 여기다 써볼게. 오늘 글씨체가 살아있는데? 자, 마고할미가 누구를 데려다가 낙양 동촌이라고 하는 곳에 산대. 알겠니? 낙양 동촌 니은자 묶어줘. 배경이죠. 다음에 등장인물 전부 다 동그라미 칩니다. 후토부인, 마고할미 뭐 이런 거. 자, 거기에 산다 하기로 거기 가보니까 과연 숙향 동그라미 누상에서 술을 놓고 있었대. 뭐 십자수 이런 거 알지? 술을 놓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온 일을 표하기 위해서 불덩이를 내리쳤대.
불덩이를 낸 친구야. 그래서 수, 노은, 봉황에 날개 끝을 태우고 왔노라라고 얘기를 했어. 너는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숙향의 종적을 묻되 숙향이 어디 갔어? 그 흔적을 물어보되 그 수에 불탄 데를 이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겠지. 이 할머니한테 가서 나 숙향이 있는 거 알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가서 그 증거로 불덩이를 내리쳐서 그 수 끝에를 태워놓고 왔어. 너네 확인해보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알고 왔으니 빨리 숙향이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킨 거지. 자, 그 다음 보자. 이랑이 말하기를 제가 처음에 가봤으나 여차 이르기로 표진강가에까지 갔다 왔대. 표진강까지 예자 묶어주고 이리 왔는데 낙양 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할미네. 다음에 생이 할미랑 한번 만났었네. 벌써 1차 만남이 나왔죠. 과거에 한번 만난 거야, 그지? 다음에 만났는데 숙향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한 거야? 표진강가에 한번 가봐. 여기는 없어. 라고 거짓말을 했나 봐. 그래서 갔다가 와서 없어. 그러니까 이 노웅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노웅이 후토부인 한번 찾아갔다가 마구할미한테 갔다가 보니까 있네. 돌아와서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어때? 얘를 위해서 생을 위해서 고생을 해줬네. 그래서 발을 부별하고 발 마사지 좀 해봐라.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생은 숙향이를 찾고 있는 거야. 아마 숙향이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주인공이니 얘가 남주인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죠. 우리 아까 31번 보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웅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 마고 선녀는 범인이 아니라 범인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기다가 어휘 정리해보자. 여기다가 범은 평범하다 할 때 범자야. 이는 사람이겠죠. 자, 마고 할미라고 하더니 이번엔 마고 선녀라고 얘기해. 선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어디에 천상계의 어떤 비범한 인물일 것이다. 여기 밑에다가 같은 이름 하나만 써줄게. 마고 선녀라고도 부르고 있어. 자, 그 다음 범인이 아니라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대의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 가서 애걸복걸하면 숙향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알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있겠네? 여기다 조그맣게 써줄게. 부모가 있고 부모가 결혼을 해서 응애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여자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 넘어가 보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미 간데 없었다. 갑자기 뭐야? 순간이동이니?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뭔가 좀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지? 그래서 이런 요소, 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써볼게. 전기적 요소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선지에 나올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전기적 요소. 이런 게 몇 번 더 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눈여겨봤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간데 없었다. 그리하여 이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왔습니다. 자, 선시의 할미 이랑을 속여보내고, 자, 선시 각주 보니까 어때? 이전에 어느 날.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할미가 이랑이를 속여보냈던 때로 돌아간 거야. 봐! 지금 이 소설의 구성이 순행적 구성이니 역순행적 구성이니? 과거로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 역순행적 구성이지. 이런 것들. 이런 거 기억해 두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과거의 장면이 펼쳐졌네요. 자, 선시에 속여보내고 안으로 들어와서
낭자더러 말하기를. 자, 지금 숙형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낭자라고 부르고 있지. 낭자더러 뭐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그 소년을 보셨습니까? 소년 누구야? 생이죠. 자, 이는 필시 누구야? 천상 태을이요.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이름이 태을이었나 보지. 다음에 인간 이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름이 나오겠네. 이름이 뭐예요? 이선이지. 그런데 뭐라고도 부르는 거야? 생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자, 다음에 천상계에서 이름이 뭐다? 태을이다. 자, 지금 같은 인물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한다고.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선희가 실제로 누군지를 알아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향이는 여기 없어 라고 하고 속여서 보낸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낭자가 뭐라고 하나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소년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낭자가 물었어요. 태율인 줄 어찌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알아봤어요? 할미가 말하기를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서 요지혜가 반도를 받고 반도각주하게 되라. 신선들이 먹는 복숭아 얘기하는 거야. 천도복숭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황도, 백도 이럴 때 도자야. 자, 반도를 받고 조적의 수족자를 삼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태연인 게 분명하다. 얘는 뭐인 거야? 천상계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넘어가 볼게. 자, 필시 태연입니다. 그 다음에 태연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낭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세상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 옥지환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옥지환 각주를 보니까 뭐야? 가락지, 반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반지에 달려있는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뭐인 거야? 이 둘이 천상계에서의 인연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징표인 거지. 징표. 알겠죠? 그러니까 가락지, 반지 쪽은 숙향이가 갖고 있고 아마도 다음에 진주, 그 반지에 달린 보석은 이선희가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할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할미가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은 좀 신중한 타입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사칭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낭자가 누상에서 술을 놓더니 누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 아파트 같은 데 있는 정자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술을 놓고 있는데 문득 난데없는 불똥이 떨어졌다. 그래서 수놓은 봉의 날개끝이 탔어요. 자, 시간이 언제로 흘러온 거야? 요 노공이 마구할미네 집 가서 숙향이가 수놓고 있는 걸 보고 불덩이를 내리쳤을 그 시간대로 흘러온 겁니다. 자, 그래서 불똥이 떨어져서 날개가 탔어. 낭자가 놀라서 할미에게 보이니 할미가 말하기를 자, 이는 화덕진군의 조환이. 자, 여기다 써볼게. 노공의 다른 이름이 뭐다? 화, 덕, 진, 군이다. 화덕진군의 조환이 자연스럽게 알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야, 이 노공이 얘 다치라고 내리친 거야? 아니지.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 선지에서 장난친다 알았지? 굉장히 뻔한 내용이야. 얘가 얘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뭘 남기려고?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거지. 이렇게 기억해두고 넘어가 보자. 자, 화덕진군의 조하니까 알 일이 있을 것입니다. 까지 봤어. 이때 일왕이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다음 황금 1점을 가지고 금 가지고 간 거야. 금. 말하자면 뇌물인 거죠. 이 할머니 주려고. 자, 금 1점을 가지고 자, 할미 집을 찾아가니까 할미가 맞이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취한 술이 엊그제야 깨어서 해정하려고 하던 차에 해장. 그러던 차에 오늘 공자를 만나니 공자 동자를 붙여봐. 이제 이선을 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자를 만나니 다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 지금 다 알고 왔죠? 너 술이고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해서 표진강가까지 보냈잖아. 알고 왔는데 되게 태연한 척하면서 말 건네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미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술값을 갚지 못하였기로 금전 1점을 가져와서 점을 표하노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마음을 담아서 현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 뇌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주시는 것은 받거니와 일단 받긴 받을게. 제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도 위에는 주성, 이 수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다음에 밑에는 주천, 수를 상징하는 강이 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득 찬 술동이에 임자는 따로 있는 법이라 어차피 그 술 너 주려고 만든 거였어. 너 같은 귀한 손님 오면 주려고 만든 거였어. 그러니까 어찌 값을 의논하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야? 네가 주는 금을 받기는 받을게. 하지만 그거 술값으로 받는 거 아니다. 네 마음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뭔가 사이좋게 뇌물을 주고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다른 말씀 마시고, 나 너 왜 왔는지 알고 있잖아, 그지 이미. 다른 말씀 마시고 무슨 일로 수천리를 왕래하셨습니까? 너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왜 왔어? 물어보니까 이랑이 탄식하며 말했다. 슬슬 빡치고 있는 겁니다. 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할미의 말을 고지 듣고 숙향을 찾으러 간다. 내가 표진강가까지 가서 헛고생하고 왔다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할미가 낭군은 참으로 힘이 있는 섬입니다. 칭찬하죠. 그런 병인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니 숙향이 알면 자문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숙향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 병인이다. 무슨 뜻이야? 병 걸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몸이 좀 아팠나? 그러니까 이런 병인을 위해서 수고를 하니까 숙향이가 고마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랑이 뭐라고 얘기하니 헛수고를 누가 알겠는가? 이러면서 짐짓 화가 난 척을 합니다. 자, 얘가 헛수고 했죠? 표진강가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할미가 거짓으로 놀라는 척을 한다. 어차피 숨기고 있었고 일부러 헛고생 시킨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얘 마음이 진심인가? 얘가 진짜로 천상계의 태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자, 모르는 척을 했단 말이야. 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쌤이 방금 전에 얘기했어.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이 단어 혹시나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사전 찾아서 확인하세요. 짐짓, 일부러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 그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랑이 말하기를 노전에 가서 노옹의 말을 들으니 노전 예자 묶어주고 노옹 누구야? 아까 그 화덕 진군이지? 자, 말을 들으니까 낙양 동촌에 술 파는 할미 너잖아. 그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할미 집이 아니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을 속임이 너무 짓궂도다 이러면서 약간 화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미가 미안해가 아니고 정색을 빨면서 얘기를 해. 낭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이 노옹은 남천문 밖에 있고 멀리 있어. 다음에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얘가 마고선녀인 거 알죠? 그러니까 또 속이고 있는 거야. 천태산에 있어서 인간이 내려올 일이 없거늘. 숙향을 데려갔단 말이 더욱 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멀리 있고 천상계에 있는데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니까 태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을 이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서 이랑이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숙향이 술을 놓고 있는데 불똥을 날이쳐서 이 봉황의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진간하라 라고 이 노옹이 확인해보고 와서 나한테 말해줬어. 그러니까 너 더 이상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 확인해볼게. 진간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볼게. 진 뭡니까? 징표. 다음에 간은 뭐야? 간파하다 할 때 간자야. 자,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진간하라. 이렇게 태워놓고 온 이유가 뭐인 거야? 얘가 또 모른 척 할까봐, 있으면서 거짓말 할까봐 이렇게 노옹이 미리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그러하다면, 만약에 네 말이 맞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진짜 그러면 낭군의 정성이 지극합니다. 낭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낭군. 누구의 낭군님인 거야? 숙향이의 낭군님이라는 거죠. 자, 또 볼게요. 이랑이 말하기를 방장, 봉래를 다 놀아도 방장, 봉래, 미행자 묶어줘라.
내가 여기저기 한번 더 가보고 다 돌아서도 못 찾으면 이 선이 또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 죽을 거야. 죽어서 어디로 간다? 천상계로 가겠죠. 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으리로다 하니까 그러고 나서 술도 안 먹고 일어납니다. 화가 난 척 하는 거야. 자, 일어나거늘 할미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심각하지가 않은 거야, 얘는. 그죠? 자, 뭐라고 얘기해요? 숙녀를 취하여 동락할 것이지. 자, 숙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숙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봐. 이 숙녀는 숙향을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거 장난칠 수 있다. 학교 내신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숙녀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다가 동락, 이거 지울게. 자, 동락 하나만 써줍시다. 숙녀를 취하여 함께, 락, 즐겁게 살 것이지. 동고동락하다 이런 말 하죠? 함께, 다음, 락.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네. 자, 볼게요. 동락, 함께, 즐겁게, 이렇게 살지. 무슨 얘기냐? 너 괜찮은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괜찮은 여자 찾아가지고 즐겁게 살지. 아니 뭐하러 숙향을 찾으려고 그래? 이렇게 한번 떠보는 겁니다. 알겠지? 자, 계속 볼게. 자, 구태여 그런 병든 거린을. 자, 걸인도 나왔어 이제. 그럼 뭐 숙향이는 그냥 뭐 병도 들었고 뭐 거지고 뭐 그런 상태인 거야? 자, 거린을 괴롭게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시험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랑이 말하기를 어진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여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전생기를 알고서야. 전생 언제? 천상계에 있을 때 둘이 인연이었던 것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숙향을 생각지 않겠느냐.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죽겠다는 얘기죠. 죽어서 천상계로 가겠다 이런 얘기야.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할미가 또 말하기를 제가 아무쪼록 기별할 것이니. 기별 뭡니까? 기별 연락할 것이니. 이거 어렵니? 써놔야 되니? 써놓을게. 기별 연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별할 것이니 어디 갔어? 과히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랑이 말하기를 나의 목숨이 할미에게 달렸으니 가련하게 여김을 받으라.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라. 그래서 숙향이 좀 만나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고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밤낮으로 고대를 하려면 내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할미 만났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할미와 이랑의 두 번째 만남에 해당하는 거야. 첫 번째는 속여서 보냈죠.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또 보낸 거야.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써놓으세요. 두 번째 만남이다라고. 자, 그 다음 보자. 이별하고 집에 들어와서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3일 후에, 자, 3일 후 밑줄 쳐줘 숫자니까 할미가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기쁘게 맞이하여 서당에 앉히고 물었다. 서당 미인자고 거죠. 장소인 거죠. 누구네 집이야? 누구네 집이야? 노 아니죠. 이선네 집인 거지. 자, 이렇게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할미는 어찌 오늘에 찾아왔는가? 내가 엄청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할미가 말했습니다. 낭군을 위하여 내가 낭자를 찾으러 다니니. 뭘 찾으러 다니?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그지? 자, 찾으러 다니니까 숙향이라는 이름이 세 곳에 있었대요. 하나는 태후 여감의 딸이다. 어때? 신분이 높죠? 다음에 또 하나는 실랑 황전의 딸이다. 또 신분이 높아. 또 하나는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세 번째가 진짜 숙형인 거지. 얘도 시험에 보는 거야.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이게 니 도끼니 저게 니 도끼니 둘 다 아닙니다. 쇠도끼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신분이 높은 여자, 동명이인인 다른 숙향이들을 이렇게 막 언급하면서 너 개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떠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자, 세 곳의 기별을 한 둘은 응답하나 거리는 허락하지 아니했대. 제일 도도하네요. 자,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 배필은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이쯤 되면은
거의 이 부모님이 왜 숙향이 만나는 거 반대했는지 알겠지 않니? 병든 거린에다가 또 뭐랬어?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부모님도 없고 다음에 뭐 병 걸렸어 거지야 이러니까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 이렇게 하되이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랑이 대시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대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큰 대자 크게 히 기뻐한다 이런 뜻이야.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필시 요지에 갔을 적에 반도를 주던 선녀로다. 선녀 동그라미. 아하, 얘도 선녀로구나. 자, 선녀로다. 수고스럽지만 이 진주를 갖다가 보이라 라고 하면서 진주 동그라미 진표를 보여주고 있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술과 안주를 메어서 관대하니. 자, 관대라고 하는 건 뭐야? 후하게 대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관대. 알겠습니까? 대접하다 할 때 대자야. 자, 대접하니 할미가 응락하고 돌아갔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몇 번째 만남이다? 세 번째 만남이다. 진표를 받아 간 거죠. 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낭자대로 이생의 말을 이루고 전달을 해주고 다음에 진주를 메어주거늘 낭자가 보고 맞습니다.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미는 웃고 즉시 이랑에게 가서 말했다라고 얘기했네. 뭐 이랑에게 갔으니까 뭐 네 번째 만남인가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보기에서는 안 잡고 있었지. 자, 이렇게까지만 봤어.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31번 문제를 먼저 풉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보기는 다 분석해놨고,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랑이 숙향을 찾아서 표징장가까지 갔다 왔죠. 헛수고했네? 자, 이것은 이랑과 숙향의 결연 과정이, 결연 뭐야?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야, 보기에 순탄치 않다는 표현 나왔지?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괜찮지. 동의를 할 수가 있네요. 다음에 2번 선지. 숙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똥을 보고서 놀랐어. 야, 하늘에서 갑자기 불똥 떨어지면 놀라죠. 자, 이것은 이랑과 자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절대 아니지. 그지? 얘가 내리친이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아니라고. 공격이 아니라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불똥을 내리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속지 마라. 알겠죠? 다음에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이랑이 이미 전생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데서 이들의 인연이 이미 천상기에서 정해져 있었다. 보기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치고 4번 넘어가자. 이랑이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겠다. 천상계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숙향과의 인연을 이어나가려는 의지적인 태도 동그라미 치고 보기에 있는 의지적 태도 확인해. 이렇게 선지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선지. 자, 숙향이 진주를 보아야만 허락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표를 통해서 오케이. 보기에 나와 있었죠? 진표가 뭐다? 진주다라는 거 확인해두고 정답 2번 체크한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문제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31번 문제 볼게. 보기 보세요. 1차 만남 1차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이때 뭐 했어? 이선이 마구할미를 찾아갔고요. 찾아갔는데 마구할미가 없는 척했지. 돌려보냈어. 헛수고 좀 시켰어. 다음 두 번째 만남이 있기 전에 먼저 노옥 만나가지고 여기 있는 거 확인 받았지? 그리고 화장서 쫓아간 거 아니야.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다 알고 왔어. 그랬는데도 또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3일 뒤에 마구할미가 3차 만남 찾아갔지. 그래서 요때 만나고 진주를 전달해 준다고. 자, 선제 볼게요. 1번 A에서 할미는 자신과 숙행의 관계를 이랑에게 숨겼지. 그렇지. 그래서 이랑과 숙행의 만남을 지연시킨다. 맞네요. 다음에 2번 선지. A와 B 사이에 이랑은 화덕진군으로부터 마고선녀인 할미, 얘네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알겠지? 마고선녀인 할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데요. 맞네요. 다음에 3번. B에서 할미는 숙향을 두고 병든 거린이다. 라고 칭하면서 숙향에 대한 이랑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맞죠? 테스트 계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시에서 할미는
숙행의 관계를 밝혔니 안 밝혔니? 안 밝혔죠. 그래 아직 안 밝힌 거야. 밝히지 않고 진표만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진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밝히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나온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쉬운 선지죠. 다음에 5번 선지 볼게. A에서 C로 진행되면서 숙향과의 만남에 대한 1항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니? 대희에서 확인할 수 있죠. 크게 기뻐했잖아. 그러니까 점점 안달이 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바로 위에 29번 문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 1번 선지 보자. 서사의 진행 과정에 서사 우리 쉬운 말로 뭐라 그랬어? 이거 맨날 헷갈리지. 지혜가 맨날 헷갈려. 서사가 뭐야? 그러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책상을 쳐다본다고. 서사가 뭐야? 이야기지 이야기.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거죠. 전기적 요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선지를 바꾸실 때 비현실적 요소 대신에 전기적 요소다라고 바꾸실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개입되어 있죠? 정답이네. 1번이고요. 다음에 2번 선지 왜 틀렸어? 자, 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으로 하지 않고요. 서술자가 따로 있어서 서술자가 직접 말로 해주고 있어. 다음에 3번 선지.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했니? 거린의 모습 묘사했니? 묘사 안 했어. 이랑 이선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어? 묘사 안 했습니다. 3번 선지. 4번 선지 볼게요. 요약적 서술 아니고요. 그냥 풀어서 다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아니야. 시대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니은자를 묶어놨겠지. 그지? 자, 다음에 5번.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까? 웃긴 게 있었어? 없죠? 다음에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웃기게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전혀 웃긴 점이 없었어. 정답은 깔끔하게 1번 골라놓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3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2번에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와 같이 반응했대. 보니까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랑과 숙향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랑은 뭐뭐 하겠군. 뭐 어떻겠니? 감동의 도가니 있겠지. 뭐 기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자 필기하세요. 감개무량은 감에만 집중하는 거야. 감동하다, 감탄하다 할 때 감자고요. 무량은 양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감동이 무한히 크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면종복배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배신하는 거. 속으로는 배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겉으로만 이렇게 순종하는 척하고. 다음에 3번 선생님은 의기소침, 소심하다 이런 뜻이고요. 전전긍긍, 어떡하지? 이런 게 전전긍긍이지. 다음에 5번 절치부심. 요거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서 시야. 이를 갈고 내가 한번 다음에는 기필코 이기고 말 거야. 뭐 기필코 복수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면 귀찮더라도 사전 한번 찾아봐. 그런데 쌤이 생각하기에 이 감개무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감동이 크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앞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돌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예상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한번 쌤이 설명을 해줄게. 이거 살짝 지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상할 수 있는 시험 문제 총 3개 정도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뜻 알맞은 것으로 단어의 뜻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범인, 동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짐짓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 이런 단어 가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겠고요. 다음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봐. 같은 인물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지칭해서 부르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특히나 유의해야 할 건 뭐냐면 숙향이야, 숙향이. 그러니까 숙향이를 지칭하는 이름 중에서 뭐 거린, 뭐 병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숙향이가 있었잖아요, 그지? 동명이. 그래서 이 부분에 숙낭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밑줄 쳐놓고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어때? 스토리 이해 제대로 못한 친구들은 당황하는 거야. 답이 없는 거죠. 없기도 없어. 자, 다음에 3번 문제. 세 번째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깊이 본 거야. 깊이 본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1학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있었지. 할미랑 만날 때.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범주화가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할림이 집에서 만났죠. 말하자면 낙양 동촌이라는 곳에서 만났지.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은 어디서 만났냐면 이선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주인공의 집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혹시나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지문 분석했고, 다음에 문제 풀면서 선지 분석했고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까지 잡았어. 대단히 고생했고, 이렇게 두 번째 지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